예. 네, 안녕하세요. 한참 만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뭐 올릴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또 안 타보니까, 덜 하게 되죠. 오늘은 한국에 사는 게 좋은지, 라오스에 사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라오스에서 한 6개월 살다가, 한국에 이제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니까, 내 자신한테 뭐가 맞는지, 이런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라오스에 한 5개월 반, 6개월 가까이 살고서, 이제 인생 처음이죠. 외국에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다가, 딱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맑아져요. 왜냐하면 산이나, 건물, 모든 게 눈에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클리어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아주 그냥 맑다. 네, 그러니까 정신까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열대지방 같은 데는 좀 뿌옇잖아요. 시야가 이제 멀리 탁 트인 뭐 산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멀리까지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항상 뒷배경에는 뿌옇게 이렇게 비쳐서 눈이 침침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달랐고, 다음에는 공항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그 시원함이 뱃속까지 그냥 시원한 거예요. 지금 라오스에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더위로 낮에 밖에서 활동을 아예 못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리기를 지금 이제 운동 삼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원한 공기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뱃속에 들어올 때는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다음에 이제 차를 타는데, 버스 타고 이제 여기 서울로 고속터미널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보령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터미널에서 점심 먹고 다 해서 온 시간이 3시간 한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 타는 것도 그냥 보면 글씨로 안내가 잘 돼 있잖아요. 또 차 시간 어떻게 되나 보면 앱으로 해서 딱 볼 수 있고, 또 티켓팅까지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게 투명한 거예요. 너무 정보 접근이 쉬워요.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나 혼자 쉽게 해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게 그동안 한국에 있을 동안은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랬는데, 라오스에 이렇게 지내다 와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왔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반찬을 사잖아요. 반찬을 사는데, 라오스도 뭐 비슷한 그런 마트가 있지만, 진열해 놓은 게 조금 달라요. 물론 뭐 대형 마트는 좀 이제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찾기가 이제 쉬웠고, 라오스도 이제 그런 점은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렇게 한눈에 와닿지는 않는데 많이 달라진 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지금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이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물가 부분인데,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넘게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나무 심었어요. 다시 그 논짜리였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사업도 않고 또 뭐 크게 필요가 없는 땅이다 보니까 팔리지는 않고 안 팔립니다. 이게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살았던 건데 뭐 이제 팔기는 틀린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감나무라든가 체리라든가 이런 걸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고장이 났어요. 이제 유압이 이제 터졌는데 실린 그 호수가 뭐 한 10분 만에 사가지고 와서 금방 고칠 수 있었어요. 라오스에서는 부품 하나 사서 고치려면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모터가 한번 고장나서 그 자동 압력 센서라고 그러죠. 그게 고장이 나서 사다 꼈는데 계속 돌아갑니다. 뭐냐면 라오스는 물이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3층만 돼도 물을 못 품어줘요. 지금 임대 건물이 3층인데 물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게 설치해서 고쳤을 때 어떻게 됐느냐면은 펌프가 계속 돌아가요. 물이 안 나오는데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압력 펌프는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다른 집들 설치해 놓은 거를 보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집도 그런 집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지 않은 집을 이제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계속 돌아간다는 건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다시 센서를 이제 사는데 맞는 게 없어요. 그 연결 나사 부분의 그 구경이. 그래가지고 그 조인트를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구입해서 쓰는데 아마 그거를 사는데 제가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되는데 이렇게 뭐 하나를 사서 해결을 하려면 모르잖아요. 어디서 살지를 모르겠어요. 뭐 간판을 제대로 읽어서 그런 걸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참 쉬울 텐데 인터넷으로 라오스에는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태국에서 구하거나 중국 사이트에서 구해야 되는데 중국은 늦고 택배비가 너무 비싸고 태국 쪽은 말 자체가 모르고 글을 잘 모르는 거죠. 라오스 말 조금 읽을 줄 알고 조금 쓴다 하더라도 그거 검색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찾아가지고 넣는다는 거는 귀찮고 정말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제 갑갑하게 생활을 했던 건데 한국에서 너무 이제 쉽더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병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닐 시기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한국의 중소도시의 병원만 또 못해요. 근데 실력은 실력이대로 문제지만 병원비가 상당히 비싸고 또 검사를 해도 제대로 결과도 알 수 없고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나이병, 전립선 비대증으로 해서 이제 좀 병원을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도 한국에서 가끔은 들어와서 뭔가 진단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값이 싸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한 달을 넘겨서 야, 정말 한국이 좋다라는 걸 이번에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생활비를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 생활비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요소에 아파트 관리비,
그게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는 아파트는 임대해서 뭐 살기 때문에 월세는 안 내지만 그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통신비, 전기세 생각보다 비싸요. 라오스에서 요 정도의 생활을 한다면 요 절반 정도의 비용이면 되겠다 싶어요. 150만 원 정도. 그 중에서 가장 라오스가 저렴한 거는 물가에서 농산물 먹거리는 아주 쌉니다. 네, 그 부분은 뭐 가격이 아주 싸고요. 그 다음에 또 싼 게 전기예요. 전기가 1kW당 뭐 이제 누진세 거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누진세의 구간인 500kW, 1000kW를 썼을 때 한 5, 6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3000kW 쓴다고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한 5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기세가. 누진세가 이제 안 붙으니까. 붙긴 붙던데 누진세 개념이 한국처럼 혹독하지가 않으니까. 아주 그 부분은 라오스가 매력적인 것 같고, 이 더운데 만약에 전기세마저 비싸다면은 살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점에서 좀 좋고,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는 싸다. 가장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라오스가 싸다는 인건비예요. 한 사람 고용하는데 100달러면 된다. 14만 원? 네. 통상적으로 100달러 정도 하면은 매반이라든가 일반 보통 평균적인 인건비는 아침 10시부터 하루 9시간이 아닌 10시간이라도 12시간이라도 이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이 좋은데 나는 왜 지금 라오스를 가서 사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저는 지금 같은 환경으로 제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산다고 하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다면 한국에 살겠어요. 다음번에부터는 이제 뭐 아예 살려고 하진 않아요. 1년에 3, 4개월 정도라도 한국에 살 수 있는 적응 기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같이 와서 짧게 뭐 1, 2주든 한 달이든 이렇게 라오스를 오가며 살아야지 60을 넘어서 외국에서 모든 기간을 다 거기서 산다? 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한테는 잘 안 맞는구나.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돼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마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라오스가 좋다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내 생활 조건에 잘 맞고 좋은 건 한국이다. 다만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많은 배우자가 살기에는 라오스의 환경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라오스가 특히 매력인 것도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옛날 살던 그런 인심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모내기 하러 갈 때 보면 참을 먹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술도 한 잔 따라주고, 막걸리 술도 한 잔 따라주고, 또 밥도 나눠 먹고 이러던 시절, 인심이 훈훈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라오스에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가서 여기저기 다니기가 좋고 살기가 그나마 좋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좀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 가서, 라오스에 가서 살 때, 그래도 저는 좀 쉽게 남들보다 적응을 했구나, 적응을 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도와주는 조력자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그나마 좀 편안하고 쉽게 적응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벌려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바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된 게, 사실은 라오다오예요. 라오다오가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보니까, 뭐, 신용은 내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필두로 해서, 그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무연글로벌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구독자도 늘고, 또한 뿐만이 아니고, 제 가게를 홍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나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빨리 안정되고, 제가 신경 안 써도, 거기에서 그 안에 용돈하고, 그 가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정착이 빨리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나머지 생활에서 저를 빨리 라오스 생활에 적응하게 한 거는 이제 그런 보다 멘토가 한 분이 계신데, 라오스 요정님이에요. 나이는 이제 큰아들과 같지만, 내가 라오스에서 존경하는 1호입니다. 예, 나이 불문이죠. 왜냐하면, 아끼지 않고 어떤 정보, 그런 거를 다 알려줘가며 어떻게, 무엇을 어디 가서 해야 될지를 속속들이 막힐 때마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한 6개월 안에, 가이드를 해도 괜찮을 정도, 뭐, 잘하는 가이드는 아니겠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나름대로 글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또, 제 뒷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이주하실 분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멘트를 둬야 된다. 라는 것도 좀 제목하고는 안 맞죠? 하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항상 고마워하고는 있지만, 그분들한테 고마워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잘 표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난 김에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어디에 살 것인가 라는 얘기를 뒀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간인데, 라오스에 살지만 한국에서도 살아야 된다. 라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아마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좀 더 라오스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 알아가면 또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꼭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정말 좋은데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다시 라오스로 가요. 뭐 얼마나 성화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오라고 저한테 성화를 합니다. 뭐 밉지가 않죠.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미운 것보다는 실상은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제 배우자한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이 한국인의 그 지식만큼 또 이렇게 나이 많은 이런 그 세상 경험이 많은 지식만큼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나를 따르고 좋아한다라는 거는 세뇌가 된 거예요. 실은 세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알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너무 나이 차가 많게 결혼을 하면은 뭐 크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라오스 가게 되면 좀 이제 비수기잖아요. 비수기니까 그래도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또 어떤 사물에 대한 거, 또 라오스의 문화가 됐던 좀 더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찍어놓은 것도 못 올린 게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아니면은 뭐 카페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요.